홍익인간은 뿌리민족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땅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우리들의 2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며 그들도 여전히 홍익인간이라면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스승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홍익인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목나무 한 그루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뿌리 부분이 할 일이 있고 몸통 부분이 할 일이 있고 이 가지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요거지. 지금 홍익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전부 다 홍익시대입니다. 누구만 홍익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홍익시대 홍익세상이 열린다.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까지는 왜 홍익시대가 열리지 못했느냐? 이때까지는 내가 아직 질량이 모자됨으로써 홍익인간 시대가 열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홍익시대와 이 홍익시대 아닌 것 차이가 뭐냐?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힘이 모자랄 때는 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공적으로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사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힘이 모자라니까 힘을 갖추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천시대예요. 이 사회도 힘이 모자랐고 나라에도 힘이 모자랐고 그래서 나라에도 힘을 갖추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힘 갖추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나도 지식의 질량이 모자라는 이 아직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 갖추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 시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갖출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네가 덜 갖췄던 더 갖추었던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 데에 시대를 네가 살아야만 네 삶이 아주 빛나게 사라지고 달라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후천 시대가 오면 이것이 홍익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본을 갖춘 질량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 때 이제 나는 홍익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물질을 줘갖고 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할 시대는 선천시대. 내가 갖추지 못하고 지식이 모자랄 때 이야기죠. 왜? 내가 갖추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뭐든지 챙겨야 되니까 내 사고가 이걸 주면 이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도 물질을 얻어야 되고 나도 지식을 얻어야 되고 모지름을 채워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사고 자체가 이걸 주면 남을 이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질량이 갖추어지고 나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질량을 갖췄으므로 이제는 사고가 바뀌는 거죠. 이 쌀을 주고 물질을 주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리켜서 모르는 걸 일깨워줘서 이롭게 한다. 여기 이제 지식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주는 것은 물질이 모자라니까 주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가축해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식사회를 열은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모자라면 아무리 물질을 줘도 잘 살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 물질은 갈라 쓰면 되는데 무식한 사람을 잘 살게 해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무식한 사람한테 물질을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무식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 이 돈이 사기꾼을 만들게 돼 있어요. 상대를. 그래서 조금만 흔들면 니끼 뺏기거든요. 지식을 갖춘 사람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고 와도 내가 여기서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하지를 않아요. 돈을 주려면 안 당할 사람한테 줘야지 당할 사람한테 돈을 자꾸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가르쳐야 돼. 응? 이제는 우리를 지식인을 낳게 한 이 백성들을 이제 지식인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잘 근기에 맞게, 질량이 낮으니까 그게 맞게끔 잘 가르치면 지식인을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따르는 힘으로 이제 이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익인간 시대라고 이 스승님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놈들아. 홍익인간들이 뭐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홍익인간들이 있다고 살아서 되나? 이걸 지금 뭐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홍익인간들이 남 탓이나 하고 내 할 짓은 못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한 게 무엇이냐를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이야기했던 거지, 인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밑에다 이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인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키웠다. 우리를 키우시면 인류의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걸 채찍질을 하고 혼내려고 한 소리인데, 이 잘못 알아들으면 아마 저 미국 사람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너희들을 할 짓을 바르게 하면 인류에 득된다 이놈들아. 그래야 너희들이 존경을 받지. 인류에 뜻있고 득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존경을 받고 1등 국민이라 소리를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그렇게 일을 해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미국 사람이 1등 국민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해가지고 인류에 아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1등 국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응?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사회에 맞게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무리 등신 같지만 이 사회에 맞는 일을 하면 너는 크게 존경받고 네 삶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지식인이고 무엇이 우리가 뛰어난 사람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이걸 잡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잘났다 하지 마라. 잘난 놈이 최고 등심이다 이 말이죠.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네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홍익인간 최고의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됩니까?